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CPI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셧다운 우려,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PI 보셨을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약간 기대하고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연구위원님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이제 좀 낮추는 요인이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월비 대비해서 거의 이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코어 CPI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 9월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보다 약간 금리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코어 CPI의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은 항공료라든지 이제 숙박 가격 내지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가격으로 분류가 되는 여타 항목에 대해서 둔화 조짐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낮춰주는 지표들이 이제 소비단에서는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물가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보자면요. 예. 지금 10월달 이후에 금리가 한 차례 높아진 이후로 임대료 하락이 지금 다시금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10월달에 그 맨해튼 임대료를 좀 자세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도시 가운데에서도 9월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임차인과 낮은 가격의 계약을 연장하는 임대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소비 지표, 특히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가 소매 판매 지표도 그렇게까지는 이제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발표된 11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를 했고요.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드 데이터인 소매 판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10월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비 기준 이제 0.7%는 10월 달에 기록을 했고 한 마이너스 0.1% 저희가 감소폭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의 이제 인상 요인을 더 이상 저희가 굳이 이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연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네요. 특히나 금리 인상 우려를 이제는 좀 확실히 덜어낼 수 있다.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그 CME 패드워치 보니까 100%더라고요. 동결 확률이. 그리고 100%까지 올라가는 건 또 처음 보는데 어쨌든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작용을 할 CPI 결과였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게 이제 셧다운이잖아요. 네. 11월 17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틀 안에 합의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증시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약간 물가 지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금리에 오히려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말까지 놓고 보자면은 정치권 이슈에 시장이 또 보다 민감한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단기적인 금리 변동성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7일 날 내년도 2024년 예산안 처리를 다시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예산안 통과 시점은 미뤄질 것으로 거의 조금 시장은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주말에 보자면은 존슨 의장이 2차 임시 예산안을 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해당 임시안을 하원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임시 예산안 역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조금 거센 상황입니다. 2차 임시안회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농업이라든지 교통, 에너지부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리고 노동과 법무부의 예산은 내년 2월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존슨 의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번 임시 예산안에서 역시나 이제 재정 지출 삭감이라든지 멕시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라든지 이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외한 채 상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러네요.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과 가능성이 조금 아직까지는 100%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무디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말 사이에 미국의 그 신용등급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이 사실 등급 하향 조정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1차 경고의 의미라서 그쵸. 이게 만약에 셧다운 리스크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늘상 이제 우려하는 또 이제 신용 등급 이슈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짐 덜었는데 그래도 또 아직 하나의 고비가 또 바로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역시 증시는 참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정상회담 열리는 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시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많이 갈릴 거는 같은데요. 그쵸. 예. 네. 일단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 양국의 그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 확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수출이라든지 이 규제를 조금 심하게 통제하고 있는 쪽에서 완화의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조금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라고 봤을 때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지난주 300만 톤의 대두를 수입을 했거든요. 사실 약간 좀 이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원래 중국이 그간 브라질의 그 대두를 많이 수입을 했었고 사실 미국의 대두 수입을 조금 많이 배척을 했었거든요. 2018년 무역 갈등 이후에. 또 이제 브라질의 그 대두가 조금 값싼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대두를 수입을 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 교역 내지는 그 경제적인 그 채널 소통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스탠스를 좀 내비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는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미중 외교 장관 회담도 저희가 10월 말에 개최가 됐었는데 그 장관들의 그 뉘앙스도 보자면은 사실 약간 날선 뉘앙스보다는요 오히려 경제적인 공생관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건들을 저희가 지켜봤고 만약에 성과가 좀 유의미한 성과가 관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재 밸류체인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사실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팅방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은 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게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 요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표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예,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노이즈가 옅어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변동성에 여전히 11월 말까지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낮아지는 미국 셧다운 장기화 리스크, 그에 따른 기업 이익 추정 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좀 옅어져야 된다. 연말 랠리 전제 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요. 올해 4분기와 내년 1, 2분기에 대한 어닝 추정치 가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닝의 그 상향 조정 속도가 조금 둔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를 했듯이 셧다운 리스크가 이제 장기화가 된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을 좀 제공할 가능성, 그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이 셧다운이 한 주간 연장될 때마다 GDP가 0.15%씩 낮아질 거다라고 분석을 그래요?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GDP가 둔화하고 있는 국면 내에서는 사실 기업 이익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민감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GDP의 하향 조정을 좀 막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전 그 저희가 셧다운 리스크가 한 번 또 부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와 또 다른 점이 저희가 아까 제가 그 앞서 소비 지표 얘기했듯이 그 소비 환경 자체도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의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점을 지금
물가라든지 이제 소비 지표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이번에 셧다운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사실 어닝 쪽에서는 조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어닝이 이제 상해 조직이 다소 둔턱한 상황이고 예. 주요 수출 업종의 어닝 모멘텀 부재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약간 방어주라든지 여타 업종의 좀 순환매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업종 중에서 그 코스피 BM 대비해서 2주간 영업이익률 추정치 상향 조정이 관찰되는 업종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업종으로는 미디어와 헬스케어 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11월 중으로 확인된 이제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BDI 지수는 계속해서 반등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WTI가 지금 배럴당 $70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합에 있어서의 좀 유리한 조건은 운송이라든지 항공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더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방어주적인 선택, 미디어, 헬스케어, 운송, 항공 업종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실물지표도 발표가 되니까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